안녕하세요. INTJ 바라는 여사입니다. 파락! 네, 오늘은요, INTJ 충성심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고위 공직자분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게 충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호응을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 조직이라는 말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이렇게 사사로운 정의나 이익에 끌리지 않겠다 그런 뜻인 걸 아는데도 INTJ에게는 뭐 사람이나 조직이나 그냥 그게 그건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여하튼 오늘은요. INTJ의 충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근데 INTJ가 사람도 별로고 조직도 별론데 INTJ는 그럼 어디에 충성하느냐. INTJ가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충성이라는 말 다른 단어 없나요? 여기 이걸 대체할 만한 다른 말 없나요? 너무 이게 예스러워 가지고 무슨 왕에게 충성 자꾸 이런 어감으로 느껴지는데 요즘 제가 이제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의를 지킨다? 아 그것도 너무 옛날 무슨 문학 작품에 나오는 말 같은데 여하튼 좀 좋은 말 요즘 쓰시는 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많은 다른 성향의 분들은 이 언어 자체가 도대체 무슨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뭐 이러실 수 있어서 근데 INTJ인 저에게는 좀 중요한 말이다 보니까 여하튼요 충성이란 말 단어 말고 좀 시대에 맞는 그런 표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여하튼 사람도 별로고 조직도 별로인 INTJ들은 어디에 충성하냐. INTJ는 충성도가 높은 성향인데 어디에 충성하느냐. 물론 사람한테 충성하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충성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제 우정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강아지가 충성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충성은 약간 강아지 충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됐어. 어떤 일로 친구가 돼서 내가 그 아이하고 친해졌으면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가 썩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조금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그냥 만나. 그냥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100% 충성은 안 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사람 대인 관계가 넓다 보니까요. 이 사람하고는 180, 이 사람하고는 60, 이 사람은 그냥 20, 얘는 그냥 심심할 때 만나는 애, 얘는 정말 친한 친구 이렇게 부류가 막 있잖아요. 근데 INTJ들은 그 부류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친구는 꼭 100% 충성.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충성이 아니라 저는 진리, 굳이 그 단어를 말한다면 정말 다 추상적인 단어만 나오네요. 저는 진리나 신념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그것 역시 맹목적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착오적이라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가한다거나 우리가 종교 같은 거 어떤 전쟁 같은 거 그런 거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도 죽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건 저는 이제 INTJ들에게는 절대 신념이라든가 그것이 목적이 되거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떤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서 INTJ는 어떤 신념, 어떤 것에 충성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종교단체 경험을 가끔 언급하잖아요. 오늘도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주 오래전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한 1, 2학년 때였을까요? 그때 이제 뭐 대학 연합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 저희 서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학교, 그 서클이 있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INTJ였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이 피곤해서였다라기보다 왜냐면 사람이 워낙 많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섞여서 토론도 하고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하튼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그게 뭐 극기 훈련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울고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름 피곤했겠죠. 하지만 저는 뭐 20대 초반이었고 종교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해도 막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라 소위 말하는 그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까지 막 올라와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같이 참여했던 저희 같은 학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제 반갑잖아요. 같이 참여는 했지만 여러 학생들과 같이 섞여서 있다 보니까 같이 만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얼굴을 다시 보게 되니까 되게 반갑고 막 전우회도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들과 얼마나 친했느냐 뭐 돈독했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 배를 탄 동지 뭐 그런 것을 느끼면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리더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복학생이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20대 중반 아주 젊은 친구잖아요. 참 어린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게 철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도 굉장히 이렇게 어린 나이라는 거예요. 여튼 어린 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오빠가 이제 얼굴이 너무 이제 이렇게 외모가 많이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키도 많이 커 막 90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되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러니까 실제 그 오빠의 성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오빠가 말도 없고 되게 잘 들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면 누가 센 사람이 막 우기면 그냥 하하하 하고 이제 그냥 다 받아주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그때 이제 21-22살 뭐 그 정도 됐으니까 되게 높아 보이는 되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 오빠 같아서 그냥 '아 뭐 그렇게 되는 거겠지.'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본캐인지 불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리더라서 만약에 그랬다면 좀 되게 많이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네. 되게 어린 나이인데요. 그쵸? 여하튼 그 오빠가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식은땀을 피치피치 흘리면서 막 "아 막 이러면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계속 이렇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키로 이렇게 막 손잡이가 얼마나 거슬려요, 키가 큰 사람들은. 근데 허리를 꾸부정하고 막 땀을 삘삘 흘리면서 그걸 타고 오는데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그나마 여자니까 저한테 양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남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학생 한두 명하고 저하고 이제 앉아서 오고 그 오빠는 서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빠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오빠가 양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제가 앉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INTJ 애들 또 정의감이 강하잖아요. 앉으라고, 앉으라고. 근데 오빠가 "됐어. 괜찮아." 막 이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보고 앉으라고 하고 오빠가 겨우 얼마나 아팠으면 그 오빠가 그렇게 어 흔쾌히 받아들일 오빠가 아닌데 앉아서 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열받았던 게 뭐냐면 이놈의 그 다른 남학생들이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다 여학생이었으면 제가 당연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근데 남학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니 그럼 남자는 일어나야 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오빠 입장에서 제가 제일 막내인데다가 여자가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양보를 해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 일어나면 그냥 같이 은근슬쩍 일어나려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입장에서는 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아이 앉아, 앉아."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남학생들 혹은 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으니까 그 오빠들이 일어나면 이 오빠가 마지못해 앉을 수 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왜 아무도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도저히 참지가 못하고 제가 일어나 버린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오빠가 앉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 건데 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 모여서 그냥 집에 가게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빠는 또 거기까지 끙끙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빠가 도저히 그 상태로 집에를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병원을 갔으면 좋겠는데 병원 가자고 하니까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가고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된대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오빠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그런 오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병원에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막 꽁꽁 참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자기는 집에를 가야 되겠다고 하고 근데 다른 그 같이 있었던 여하튼 그 형제분들 제가 그냥 형제라고 부를게요. 오빠라고 부르기가 싫으네요 여하튼. 그 형제분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혼자 집에 가냐고. 집에 바래다 줘야지." 근데 제가 거기서 아까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갈게 그랬으면 누군가 "내가 갈게." 그러면 나도 같이 가 줄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왜? 아까 오빠는 제가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불편해하는데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 보세요. 다른 사람 다 안 가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픈데 불편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발 누구 한 명이 데려다 준다고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해라." 아무도 역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이 타는 거죠. 저는 제가 오빠를 데려다 주기 싫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어땠냐 하면 많이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하고 오빠 집이 정말 저는 이제 서울에 살지도 않았거든요. 끝에서 끝인 거예요. 끝에서 끝인 데다가 어 제가 이제 멀미가 심해 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장거리를 잘 다니지를 못해요. 물론 지하철은 덜하지만 지하철은 거의 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길치거든요. 엄청난 길치예요. 몇십 년 산 동네에서도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나 혹시 오빠 집에 데려다 주고 나 직업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랬던 거지, 그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그리고 그거에다가 '오빠가 얼마나 불편해할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간다를 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그냥 제가, 오빠가 "아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제가 그냥 죄송해요. 오빠를 그냥 바래다 주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게, 오빠가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해서 어떻게 집에 가게 됐고, 돌아오는 길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되게 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이게 꼭 종교단체여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단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저는 이제 제가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신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 동지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신념을 가지고 같은 이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라고 모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서로 같은 어떤 굉장히 한 배를 탄 그런 동지애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에게 저는 굉장히 우정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정 이런 걸 느꼈는데, 그게 이제 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같은 종교를 꼭 믿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굉장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그냥 손을 뻗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그냥 그것이 옳은 일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신념이 갈린 거죠. 그걸 신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교회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울고 불고 막 뭐 회개한다라고 하고 막 "에 주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근데 우리 리더 형이 아픈데 나는 나 집에 피곤해 빨리 가야 되겠어." 이런,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와르르르르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사람의 여하튼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이렇게 막 경멸? 그냥 그 사람들은요,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고 "너무 피곤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형은 뒤로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안중에도 없는 건데, 저는 이제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이제 와르르 했고 그들에게 이제 경멸을 느꼈고,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동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면, 제가 갖고 있었던 좋은 감정,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야말로 정말 누가 봐도 착한 교회 오빠. 어떤 사람들이 봐도 너무 착한 교회 오빠다." 이게 막 되게 인기 있고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그냥 되게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전혀 아닌데, 거기서 그렇게 외면한 그거를 저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반전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반전이 있었기를 저는 바라요. 저는 영원히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충성을 멈췄죠. 예. 만약에 거기서 같이 이렇게 갔다 왔다, 누군가 갔다, 그럼 저는 당연히 같이 가줬을 테고,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데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에게 충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충성했다 그건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제가 하는 일이 같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저도 같이 동참해서 그 어떤 목적에 충성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충성이 아니라, 물론 갔다 오고 나서 뭐 그 사람하고 저하고 꼭 친해져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 사람의 그 부분을 저는 되게 존중하고 존경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해서 다른 형제분들이, 여하튼 저한테는 경멸만 남았고, 그 이후로 여하튼 뭐 어떻게 된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여하튼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됐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충성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저랑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와 신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념에 충성한다는 거. 이게 너무 어렵네. 이게 개념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설명이 어려운데, 제가 얼마나 이해해 드리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요. 오늘은요. 자꾸 약간 말이 좀 끊겼네요. 죄송하고요. 네, INTJ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요,
또 다른 좋은 주제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